다음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있습니다만은 복당을 놓고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날입니다만 거기에 맞짱을 뜨는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이제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내가 당 밖에 나온 지 400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서 정권 교체에 큰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복당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그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리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의원 같으면 뭐 나이는 지금 54년생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돼가지고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젊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그 어떤 국민들의 열망을 볼 때 홍준표 의원의 이미지가 과연 야권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복당시켰을 때,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해로울 것인가? 홍준표 의원이 지금 말한 것도 있죠. 어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 본인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겠다는 게 본인이 직접 선수로 나서겠다는 건지 그거죠. 아니면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아니 본인이 지난 대구 수성을에 나왔을 때도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2021년 대선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의원이 사실 저번 2017년 대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론 야권이 지리멸렬해가지고 그렇죠. 별로 뭐 지지율 의미도 없고 그 다음 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름이 새누리당인가요? 뭐 하여튼 나왔는데 그 지지율은 그때 15%인가 됐죠 아마? 20% 넘어 나왔을 20% 넘어 나왔어요. 기억이 없을 정도로 의미가 별로. 안철수.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다시 본인이 대선에 나오겠다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 야권의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 러닝메이트로 띄워주는 건 좋죠. 그 홍준표 의원이라도 나와가지고 물론 홍준표 의원도 그 본인 일정 지지 세력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뭐 성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양자 대결로는 그렇다 할 때 저는 홍준표 의원이 그 복당을 갖다가 하겠다는 거 물론 이 국민의힘이 범야권의 중심 세력이 되기 위해서 홍준표 의원도 복당시키고 다 하는 건 좋은데 홍준표 의원의 지금 이미지로 과연 복당하는 게 좋을 건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아니 홍준표 의원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안철수는 무슨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안철수는 합당을 못해갖고 안달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오지도 않겠다는 사람은 하겠다 그러고 얘기도 없는데 어서 오라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야당의 뿌리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복당을 한다는 데 대해서까지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지고 당내에서도 대부분의 중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찬성하는데 지금 초선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돌아올 경우 보수 과거에 회기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극우 보수 쪽으로 이미지가 강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동안 중도로서 외연도 확장되고 이미지라든가 그런 호감도도 높여놨는데 그걸 깨먹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안 받아들여야 할 무슨 이유도 또 없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든 또 안철수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대권 경쟁에 붙어야 하는 것이고 또 혼자 뛰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경선이라는 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데 여하튼 그가 지금 딜레마가 있는 국민의힘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 계력이라 그러나요? 그 받아들이자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이 지금 5.18 뭐 묘역도 가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사과도 해가면서 외연 확장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들어올 때 이게
그게 좀 차감된다는 거죠. 안철수 이야기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좀 다르죠.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힘 젊은 초선들이 볼 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어떤 그 오세훈 후보를 도와줌으로써 뭐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여당의 잘못으로 그된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그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근데 딱 그거는 맞아요. 홍준표 의원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야권 텐트, 빅 텐트를 치는 거죠. 돌아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홍준표 의원이 달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홍준표 의원이 그 복당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당 색깔을 갖다가 자기가 옛날 당대표도 하고 했으니까 이걸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 막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때 과연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홍준표 의원은 그 국민의힘에 들어오더라도 좀 국민의힘에 도움을 되는 쪽으로 어떤 자기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걸 지금 초선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쪽을 내가 뭐 변명해 줄 이유는 없지만 그 사람이 당대표를 2번이나 했습니다. 네.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아는 것 없이 다 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고 경남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캐리어를 가진 야권 인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캐리어로 따진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거기 그렇죠. 뭐 검사 정치 경력으로 봐도 네. 유명한 모래시계 검사죠. 다만 이분이 좀 말이 거칠었던 것이죠. 본인은 그것도 내 말이 거칠었지만 틀린 말이 하나나 있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말이 좀 점잖지를 않았을 뿐이지 뭐 문재인 공격한 건 여러 부분에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중진들이라든가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초선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아니냐. 저는 뭐 홍준표 의원이 들어와서 크게 도움되는 이미지 개선에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력의 어떤 센스라든가 판단력 이런 부분에서는 홍준표를 따라올 사람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의원을 따라올 사람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한 5, 6%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기가 맞아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바로 10% 이상의 2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잘만 포장을 하면은 과거에 뉴 DJ처럼 뉴 홍준표 이렇게 해서 포장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재명이를 못 이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생각이죠. 예, 홍준표의 생각인데 저는 고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 홍준표 의원의 어떤 이미지 변신 아닙니까? 그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이 그런 그 브랜드로 이때가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좀 중도 쪽으로 어떤 중도 지향적으로 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그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갑자기 바꾸라 그러면은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저는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를 2번이나 하고 원내대표하고 어떤 내가 엄청난 정치력이다. 그래서 그 윤석열이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한 수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어떤 지지를 얻고 하기 위해서는 있죠.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백의종군하는 식으로 내가 저번 그 2017년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나도 원죄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겸손한 모드. 예? 그게 힘들겠지만 이쪽을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 내가 정치력이 이만한 사람이니까 이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백의종군하겠다는 어떤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특히 초선들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마음을 좀 얻어야죠. 그렇게 얻지 않고 그냥 본인이 대단한 그 역량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가지긴 가졌네요. 가진 것처럼 하면은 어떤 안티가 계속적으로 안티로 나오면은 안에 들어와서 분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그 분란을 일으켰을 때 반사이익은 누가 보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 검사의 그 어떤 경력
이걸로 볼 때도 사실 뭐 윤석열 총장이 연수원 20몇 기고 홍준표는 14기입니다. 네. 그럼 10년 이상 검사 차이 나고 뭐 모래시계 검사로 그거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있죠. 그 윤석열 총장을 내가 가르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 사람이 뭐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아, 근데 윤석열을 꺾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가르친다는 게 너 그 정치 얼마 했냐? 지금 아니, 이제 신인 아니냐? 같이 경쟁을 통해서 지금 꺾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라. 윤석열도 들어오고, 뭐 나는 원래 이 국민의힘 저기 한나라당 시절부터 그 당원이었고 여기 뿌리니까. 원조 네. 그 자리. 뭐 윤석열이 들어와도 좋고 해서 경쟁을 하자.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는 데서 마침 또 황교안 예. 전 대표까지도 정치 재개를 하면서 그건 아닌 것 말하자면 같은데. 이 황교안 전 대표도 내년 대선에 지금 뜻을 두고 있는 것처럼 비치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저런 두 분이 네. 이렇게 같이 국민의힘의 어떤 전면에 나서게 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또 도로 한국당 됐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홍준표 의원의 멘탈리티가 지금까지 누구하고 그렇게 살갑게 잘 예. 화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전 비대위원장하고 뭐 사이가 나쁜 것은 천하가 아는 거지만 윤석열한테도 그거 좀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조폭 리더십이니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또 안철수, 유승민 뭐 적이 아닌 사람이 없죠. 하다못해서 김웅하고 또 최근에 김웅 그 예, 거기하고도 이제 뭐 국회의원 1년 하는 사람하고도 말싸움을 벌일 정도로 늘 갈등의 리더십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초선들이라든가 재선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들으면 또 분란을 일으키고 막말하고 해갖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다 한 번에 까먹는 것 아니냐. 예. 당연히 예, 제가 그래 걱정할 정도인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참. 홍준표 의원이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은 그걸 그 브랜드로 삼고 있다니까요. 예.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아마 나긋나긋하고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뭐 대선 나가서 뭐 20몇 프로 얻거나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아마. 사실 그게 또 브랜드. 예, 브랜드인데 이걸 참 브랜드를 버리자니 그러고 이게 계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좀 그 정권 교체에 뭐 본인이 선수든 아니든 좀 미랄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정치력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뭐 홍준표 전 대표 복당을 막을 길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물론 뭐 시당에 심사하고 또 네. 중앙당 지금은 뭐 최고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비대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예, 거치하는 거쳐야죠. 사람입니다. 예. 결국은 6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새 지도부가 예. 들어서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예. 복당 문제는 지금은 뭐 정리가 될 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뭐 홍준표 대표든 누구든 간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안감이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한다면은 플랜 B가 있어야 하는데 플랜 B 누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저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아유, 그분들은- 어떻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후보 나간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임기도 있고 예. 또 김동연 전 부총리 참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런 분이 이 지지율을 올린다는 것은 아유. 하늘의 별 따기 예, 같은 일이. 예. 그렇다고 보면 남는 게 안철수고 홍준표뿐이 홍준표죠. 없어요. 플랜 B, 지금 C죠. 한 6%, 5% 나오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야권에 중요한 자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설사 무슨 후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하고 같이 런닝메이트 그렇죠. 되고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이게 판이 어우러지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국민의 않습니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럼요. 거고, 예, 이벤트가 되는 거고 한데. 그래서 좀 전에 김동연 부총리 말씀하신 저 행정고시 동기인데, 정말 얌전하고, 정치하고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나쁜 말 하면 샌님이라고 할 정도인데 안 되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법 쪽에서 좀 아는 분인데, 예. 정말 비정치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안철수, 홍준표,
뭐 원희룡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유승민 뭐 그런 네, 정도 그 정도인데 유승민 없는 원희룡 사람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원희룡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좀 지사나 의원 같은 경우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은 그래도 대선의 어떤 정치의 맛을 본 사람들 그럼 안철수하고 홍준표 아닙니까? 네. 왜 와가지고 뭐 경선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윤석열하고 어떤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경쟁하고 협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의힘도 힘이 생기는 거지. 그거 뭐 윤석열 혼자서 뛴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색할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흡수를 흡수하기도 해버리고 오히려 그리고 또 뭐 밖에 있는 금태섭이다 뭐다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들도 흡수하고 혹시 민주당에서 조홍천이나 이런 사람도 나온다고 너무 흡수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마련한다면은 구축한다면은 저쪽 이기는 것은 뭐 손바닥 뒤집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초선들과 좀 다선들 간에 홍준표 생각이 다르죠. 예? 의원의 입당을 놓고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6월 10일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그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거기서 이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예. 그런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쁠 거 뭐. 그리고 정당이란 게 민주정치라는 게 원래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시끄러운 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보면 김정은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쭉 따라간다면 그거는 뭐 독재죠 그게 바로. 괜찮은 것 같아요.